일본 내에서도 논란된 기시다의 주걱 선물. 야, 나 진짜. 기시다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주걱을 선물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걱인데, 필승이라고 써있는 주걱인데, 이게 히로시마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시다는 히로시마 출신이고요. 이번 G7 어디서 하냐면 히로시마에서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남의 불행도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양반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한테도 주걱 갖다 준 사람이에요. 자기 유권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일본 내에서도 전쟁은 선거나 스포츠가 아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전장에 가서 필승 주걱은 부적절하다, 당연한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선거와 전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왜 중요한 회담 때 고향을 어필하느냐, 이겁니다. 자, 기시다는 남의 불행에도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인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삽질을 해주면 기시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울먹인 윤석열, 이날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울먹였다라는 게 온통 도배가 됐었습니다. 울먹인 윤 대통령,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일일이 호명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서해수 용사 55명 일일이 호명한 거 유가족한테 허락받았나? 12구 참사 희생자들은 이름을 밝히면 2차 가해라면서 유가족들한테 허락받고 호명하는 거야? 이거였어요. 2021년 7월에 천안함 용사 부인상 홀로 남은 아들 윤석열 위로 방문했어요. 정종률 상사의 부인 고 정경옥 씨의 빈소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언제 자꾸 하셨니? 정종률 하사 묘소로 이동한 아들 정주군에게. 나 참나, 머리가 나쁜 거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하지. 언제 자꾸 하셨냐고 물어봤어. 이 아들 얼마나 황당했겠어. 돼지야, 너 왔었잖아. 야, 대단하죠.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고, 일본에다가 다 퍼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용토라는 표현을 4학년에서 6학년 모든 교과서로 확대한다. 독도 내 나라, 이 말이죠. 나오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국제정치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국, 일본,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일본은 사과할 생각이 아예 없다. 배상할 생각도 아예 없다.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 국익 모두 다 부합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을 하는 순간 동남아로 다 퍼져나가게 될 거고, 굳이 일본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계속 안 했다고 우기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행보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독도를 방문하십시오.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권주자가 독도를 방문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왜냐, 일본과의 관계 운운하면서 제가 분석해 드린 그 영상을 보시면 일본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은 방향이 같아. 그런데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 한국의 이익은 방향이 다릅니다.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어떤 나라든 자신의 국익을 포기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서로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게 합당한 조치인 것이고, 우리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사이가 좋아질 일이 앞으로 한 30년간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훨씬 세져야 일본이 숙이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사과 안 할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일본은 사과 안 해요. 배상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국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 태극기를 들고 독도에 방문하면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안 서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토에 방문을 하는데 왜 난리야? 비판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판할 거예요. 비판하면 이제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왜 독도에 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건데 왜 독도에 가느냐는 말이 안 되잖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정치는 다 못 먹습니다. 줄 건 줘야 돼. 이재명이 독도 가는 거가 못마땅한 사람과 마땅한 사람들로 딱 갈라주면 좋아요. 이재명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 이게 국익에 해가 되느냐? 아니라니까. 어차피 일본은 사과 배상 안 하는 게 정해져 있어. 우리가 무얼 한들 지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어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에 뭐하러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 일본의 향후 행보는 답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니다.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강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독도 방문을 추진하고 독도의 날도 추진하는 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명분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면 이거 강력하게 추진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토를 방문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순간 스텝이 꼬여. 김기현이나 뭐 권성동이나 주호영이나 뭐라고 할 거라고. 근데 아니 우리나라 국토에 내가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저쪽은 끼케야 30%예요. 그죠? 분쟁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일본의 행보는 정해져 있다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댈 거고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갈 거라고. 우리도 우리 갈 길 가야 돼. 일본하고 잘 지낸다고 한국의 국익에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되는 게 딱히 없어. 그러면 독도 방문하고 내부 결석 다지고 애국심 키워서 그걸 차라리 국가 동력으로 삼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훨씬 이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독도 방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범인이다. 이건 반대할 수가 없어요. 우상호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랬다 저랬다 애매한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걸 싫어해.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반도는 매우 위태로워요. 위기입니다. 위기 속의 정치인은요, 다 같이 잘 지내자가 불가능해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명한 정치인, 색깔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이 다수의 국민에게 선택을 받으면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 다수가 그걸 싫어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선명하게 가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라 전사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필요할 때 싸워줄 사람이 돼야 돼. 이재명은 싸우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재명 참모라면 이재명의 독도 방문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